오늘은 인간도 아닌 개새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분의 억장 무너지는 사연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다 울컥했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남편이 이곳에 한번 올려보랍니다. 정말로 자기 생각이 그렇게 그릇된 건지. 제목처럼 그대로 친정 올케 언니 장례식에 관한 겁니다. 습관처럼 여자들끼리 란을 읽으니 거기에 올리려고 했더니 그곳은 여자들만 있는 곳이라 공정하지가 않다네요. 그래서 남편 아내 란에 올립니다. 남편 2남 2녀 중 장남, 장손 42살, 저 2남 5녀 중 막내 40살, 지금 현재 혼자 되신 시어머니와 아이 둘, 아이들은 10살, 8살, 아들만 둘입니다. 남편 저 이렇게 살고 있고요. 결혼생활 12년째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땐 시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여서 어머님이 간병인 겸 지방 병원에 살고 계셨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셔서 반찬 해주고 가고 하셨답니다. 그때 당시 집에는 남편과 동생들만 살고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는데도 그땐 정말 남편 딱 하나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 반대 다 물리치고 친구들 반대, 온통 주위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전 제 선택 죽어라 믿고 남편과 시동생들만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이번 일로 큰 실망하면서 제가 하소연하듯이 말했더니 나 고생 많았다 힘들었다 이렇게도 몰라주느냐 했더니 아직 우리나라 며느리는 그 정도 하고 산답니다. 안 그러고 사는 사람들 몇이나 되는지 네가 겪은 그대로 다 써보랍니다. 그래서 좀 구구절절하게 잠시 올립니다. 결혼해서 2년 후에 시동생 장가가고 저 큰아들 낳고 다시 2년 후에 큰 시누이 시집가고 저 둘째 낳고 그리고 바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들어오시고 작년에 막내 시누이 시집가고 돌아보면 정말 한숨 쉴 틈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중간 가게도 3년 했었고요. 제가 도저히 아이 둘의 집안 살림까지 정말 감당이 안 돼서 그만두었고요. 시댁 식구들의 살림 도움이란 건 정말 딱 그니들이 노닥거릴 만큼의 도움만 주더군요. 그 중간에 집도 새로 지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내 할 일이다. 내가 선택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런 마음으로 힘든 고비 넘기고 그래도 여기서 보는 그런 최전선 막장 시대까진 아니었으니 저도 정부치고 살고 제 친정이 강원도 속초입니다. 이곳은 인천이고요. 거리도 멀고 결혼하고 몇 년 동안엔 아이들 태어나고 다 큰 신우들 있다지만 살림은 젬뱅이라 살림 때문에라도 친정은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1박으로 갔다 왔고요. 남들은 일부러라도 가는 피서지인데 한 번을 못 갔네요. 여름 피서로는 명절이라 해도 친정 가볼 생각은 꿈에도 못했고요. 지방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님이 명절 때는 며칠씩 단위로 오셨기 때문에 더 했지요. 남편은 전형적인 책임감 만땅인 장남입니다.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는 동생들이 무슨 어린 아이들도 아닌 다 크다 못해 어른인데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잘해라 해서 저 잘했습니다. 남편은 기분 틀어지면 네가 뭘 잘했냐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시동생들은 언니가 형수님이 잘하긴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잘한 일들이야 부부 사이에 일어날 들 만한 일들. 저희도 있었고요. 그닥 큰 일들이 아니라 생각했으니 말다툼하고 넘어가고 보통의 부부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더랬죠. 이젠 모두들 가정 꾸려 살고 있고 어머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단촐해진 게 이제 1년입니다. 6월 초에 제가 말 꺼내봤습니다. 친정 올케 언니 암투병 하는 동안 멀다는 핑계로 문병 딱 한 번 갔다 왔다. 그것도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올해 넘기기는 힘들다 하더라. 그러니 이번 여름 휴가 때 올케 언니 문병도 갈 겸 친정도 들리고 오빠 둘이 다 속초에 살고 언니 한 분도 속초에 살고 나머진 다 서울에 사는데 이번에 제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겸사겸사 맞춰볼 테니 우리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 한번 만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큰 올케 언니랑 보내고 우리도 처음으로 한번 그래보자 했지요. 전 남편이 그러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을 그런 적도 없었고 아버님 살아계실 명절에 아버님 오시니까 여름 휴가엔 아버님이 못 오시니까 우리가 병원으로 찾아뵙고 거기 가까운 곳 여관에 머물면서 2박 3일을 보내곤 왔고요. 남편 그러더군요. 막내가 작년에 시집을 갔다. 어쩜 기다렸다는 듯이 원래 속초를 가려 하느냐. 지금 막내 시누이 임신 중이라 자기 남편 휴가 때 친정에서 몸보신도 할 겸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래서 먹는다고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없으면 되겠냐. 휴가가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큰 올케 언니가 있지 않느냐. 정말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 저희 큰 올케 언니 참 착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그냥 보내게 되면 나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사정을 했는데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혼자라도 다녀오겠다. 놀고 오진 못해도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겠다 했더니 그럼 이 더운 날에 배부른 시누이가 오는데 늙으신 어머니는 65세입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땀 흘려가며 음식 해야겠냐 합니다. 이틀 다녀와서 나머지 3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 하고 저 남편이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싸움으로만 가고 남편이 그럼 휴가 끝나고 시누이 돌아가면 그때 다녀오랍니다. 어머니도 그게 좋겠다 합니다. 그래 그러자 이번에도 내가 물러서면 또 모두가 좋아지니 그러자 했습니다. 그랬는데 7월 10일 토요일 아침 5시쯤에 연락이 왔더군요. 언니 갔다고 돌아가셨다고. 남편 깨웠죠. 이러저러 하다고. 다행히 주말이니 날이 밝으면 막힐 테니 지금 출발하는 게 어떠냐 했죠. 남편이 못 일어나겠답니다. 4시간 자고 어찌 일어나냐고. 그래서 당신은 자라 내가 운전하겠다 했습니다. 아버님 병원 다닐 땐 잘만 운전시키더니 어찌 믿고 나한테 시키냐입니다. 그래 더 자라 하고 아이들을 어머니한테 맡기고 가야 해서 부랴부랴 간식거리 만들고 아침 준비하고 냉장고 뒤져서 반찬 만들고 8시가 되더군요. 이제 가자 하고 깨웠습니다. 오만상 다 찌푸리면서 한마디 하네요. 직계가족도 아닌데 꼭 이 먼 곳에서 가야 하냐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 했냐 다시 물으니 친언니 친오빠도 아니고 올케인데 꼭 이 먼 길을 가야 하냐고. 당신 형제가 많아서 형부도 많은데 그럼 앞으로 형부들 돌아가실 때도 다 갈 거냐고 빠짐없이. 저 순간 바보처럼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 원래 올케나 형부 장례식엔 안 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우습지요? 현관문 나오는데 어머니 그러시네요. 어쩌면 쉬는 주말에 돌아가시냐고. 당신도 지방 산행이 있어서 오후에 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등산도 못 가겠다고.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업자득이구나 싶은 게 내가 저 사람한테는 딱 저만큼의 의미로 살아왔구나. 여직 종종거리고 죽어라 챙겨가며 살았는데 친구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해남에도 다녀오고 동료 모친상이라고 영덕에도 다녀오고 숱하게 봐왔는데 이 사람에게 아내의 올케는 너무나도 먼 거리의 사람인가 싶고 아니 내가 그러고 미련하게 맞추고 살았으니 저런 말도 스스럼 없이 내뱉은 게 아닌가 싶고 어찌어찌 해서 장례식장에 왔고 남편 저녁 되니까 올라가야지 않겠냐고. 지금 올라가야지 새벽에 도착하면 일요일 쉬고 월요일 출근할 수 있답니다. 그동안 먼 지방 상갓집 갔다가 바로 출근했던 적도 몇 번 있었던 사람이 저리 말을 하니 상갓집에서 인상 붉히기 싫어서 당신 먼저 올라가라. 난 장지까지 갔다 갈 거니 나중에 올라가겠다 했네요.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대요. 그러면서 지금 그 소리 또 해보라고. 그래서 난 장지까지 갔다 올라갈 거라고. 미쳤냐 합니다. 어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아들 둘까지 맡겨놓고 와서 그런 말을 하냐입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대요. 늙고 꼬부랑 시어머니도 아니고 정정하다 못해 여행이다 등산이다 펄펄 나르시는 분이고 남편까지 같이 있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 평상시처럼 완고한 표정으로 빨리 짐 가지고 나오라고. 저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가 화내시고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한들 난 상관없다. 상관 안 한다. 올케 언니가 막내라고 날 얼마나 이뻐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우리 엄마한테도 더없이 잘했던 분이라고. 그런 사람을 딱 한 번 문병 오고 겨우 20만 원 찔러주고 내가 더 서러워서 이대로 못 간다 했지요. 내 표정이 나중에 표현으로는 무서웠더랍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전 장례 다 끝나고 올라오고 전 이걸로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번 휴가 때 막내 시누이가 못 온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 그쪽 시어머니가 상갓집 다녀온 사람이 있어서 아이 가진 사람이 가면 안 된다 했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이러저러 해서 못 가게 하니 아무래도 이번 휴가 때 못 가겠다 했고 그 말 들은 시어머니는 옆방에 있는 날 두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러저러 해서 못 온다고. 뭐하러 굳이 거기 가서 배부른 딸 쉬러 온다는데 못 오게 하냐고. 남편이 말하길 거 봐라. 굳이 올케 장례식장까진 갈 필요 없었다. 나중에 다녀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갔다 오니 일이 이렇게 돼서 여러 사람이 신경을 쓰게 됐다네요. 아무 소리 않고 듣고 있었더니 너도 할 말 있음 해봐라. 내 말이 맞질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너 같은 개새끼를 믿고 내가 여직 살아왔구나. 네 어머니, 네 동생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도 와볼 촌수도 안 되는데 내가 10년을 넘게 챙겼구나.
가르쳐줘서 고맙다 하고 끊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리 말했습니다. 개새끼라고. 남편 불이 나게 들어와서는 내 눈치 살피는 척 하더니 시어머니랑 같이 나서서 자기 말이 옳다 합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이 무심하게 쳐다보고만 있었더니 내 생각을 고쳐주고 싶답니다. 내가 너무 지금 기분이 다운돼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선 여기에 올려보랍니다. 여자들의 편협적인 생각만 있는 곳에 올리지 말고 남자들도 댓글을 달 수 있는 이곳에 올려보랍니다. 그래서 올립니다. 이 글 쓰고 있는 동안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읽고 있네요. 진짜 개새끼네요. 1번 댓글입니다. 남자분 리플이 필요하다 해서 남깁니다. 글이 길어 읽을까 말까 하다가 읽었는데 읽는 내내 분노가 치솟네요.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가 아직 세상에 존재하는데 분노가 생기고, 두 번째 분노는 저런 집에서 식모노릇하면서 젊은 시절 다 보낸 여자분을 향한 분노고요. 님 남편과 시누니 시모니 뭐니 다 님을 그저 식모로밖에 안 본 것 같네요. 님이 님 남편한테 한 말이 딱 맞네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답니까? 지네 식구만 중요하고 옳고 정말 욕만 나오네요. 뭐 저런 강아지만도 못한 새끼가 다 있어. 님은 뭐 때문에 저런 걸 신랑이라고 남편이라 믿고 의지하면서 사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남자들이 널렸는데 지금도 안 늦었네요. 당장 이혼하시고 좋은 남자 찾아서 새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님 남편분 리플 읽고 있다고 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 새끼야. 네 여동생 임신해서 배불러 너네 집에 쳐오는 건 당연하고 네 아내가 당연히 챙겨야 하고, 네 아내가 그리 고맙게 생각하는 위중한 사람은 뒤지던지 말던지냐. 촌수가 어떻게 되든 네 아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한 번을 안 가보냐. 쓰레기 새끼, 개도 안 물어갈 새끼. 그러지 말고 네 아내 놔줘라. 좋은 남자 만나 지금부터라도 대우받으면서 살게. 네 아내 니네가 함부로 해도 될 사람 아니다.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2번 댓글. 글쓰님, 여기 리플들 꼭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미치다 못해 쳐 도르셨네요. 네 여동생 임신해서 쳐 해먹이고 싶은 건 중요하고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머릿속엔 온통 네 부모 형제뿐이냐? 이런 개 호로 자식을 봤나? 나중에 꼭 딸 낳아서 딱 너 밥만큼만 하는 새끼한테 시집 보내봐. 넌 나중에 네 사위 죽이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칠 거다. 시어머님이야 나이 드셔서 그렇다 친다. 넌 평생 살 마누라한테 그 정도도 못하니? 니네 집 종짓거리 하려고 며느리 들어온 줄 알아? 마누라한테 잘했던 올케 언니 장례식 다녀왔는데 뭐? 여동생이 어째? 네가 인간이니? 나 같으면 너 같은 거 벌써 때려치웠어. 네가 시모 뒤치다거리 하고 네 동생 다 돌보라고 하고 난 나갔어. 너 따위 거랑 안 살아. 지금이라도 좋은 분 만나라고 베풀 말처럼 놔줘라. 진짜 인간 이하의 것들이랑은 상종을 말아야지. 3번 댓글. 남편 개새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내가 글쓴이면 집구석 불질렀다. 와, 읽는데 내가 천불이 나고 손이 떨려오네. 글쓴이 대단하십니다. 어찌 저걸 보고 듣고 겪고 살고 계시는지요. 제3자인 제 마음이 이리 찢어지는데 인간이길 포기한 집구석이네. 4번 댓글. 전 여자입니다만 글쓴이 남편 되는 아저씨 보세요. 아저씨는 분명 여자들이 남자인 척하고 리플 달았다고 우길 것 같거든요. 보통 남편과 아내가 대립하는 사연이 올라오면 남편이 잘못했다 해도 마초 성향 강한 남자들이 몇 명 정도는 여자들 욕하면서 남편 편 들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글에는 아저씨 편 들어줄 마초 맨들도 안 보이네요. 그 정도로 아저씨는 답이 없는 구제불능이란 말입니다. 정 못 믿겠으면 다른 사이트에도 올려보세요. 리플은 한결같을 겁니다. 아저씨는 남녀의 역할과 예의 전통 규범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부인에게 잘못한 겁니다. 호의와 헌신을 배덕으로 갚은 거죠. 그리고 아저씨 여동생분은 왜 친정 드나드나요? 부인은 친정도 못 가게 하면서 왜 여동생은 친정 드나들게 해요? 여동생분은 시댁 없어요? 저 시집 식구들 며느리 골봉이라도 들면 간병은커녕 시애미랑 남편이 왜 네가 먼저 가려고 하냐고, 가더라도 남편이랑 시어미 죽고 나서 뒤치다거리 다 하고 뒤지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5번 댓글. 남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글쓴이가 잘못하셨습니다. 저런 집구석을 챙기고 사셨으니, 저런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셨으니 아우 빡쳐 올라서. 6번 댓글. 예의를 밥 말아먹고 사는 집안이군요. 와, 내가 다 혈압이 오르려고 하네. 어쩌면 사람들이 저리 무인정할까. 가볍게 지내는 지인이 죽었대도 하루 정도 시간 내서 갔다 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 올케인데 그 정도 하나 챙겨주지 못한답니까? 자기 아버지 투병하실 때 그만큼 잘했으면 아내에게도 그럴 만한 보상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경사는 몰라도 애사 조사는 챙겨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엄이랑 남편이 하는 얘기를 보니 아주 가관이네요. 생판 남도 이렇지는 않겠소. 그깟 시누이 임신한 거 입만 맞춰주려고 사람 죽어나갔는데 가보지도 않는답니까? 말종이구만. 님도 똑같이 해요. 시누이 뭐하러 챙겨요? 시동생들 뭐하러 챙겨? 진짜 시부모 돌아가고 나면 남보다도 못할 텐데 그냥 남처럼 지내세요. 남편 개새끼네. 난 여자요. 남자 의견이 궁금하면 내 남편에게 물어봐서 올려드리리다. 7번 댓글. 요즘도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네요. 저희 아버지 칠순이신데요. 항상 가족이며 주위 분들 경조사는 단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고모, 아버지의 동생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가보셨고 아프신 고모부께도 병문안 다녀오시고 장례식 가시면 보통 2, 3일 있다 오십니다. 남편분 42살이라고 하셨지요. 옛날 분인 저희 아버지도 돌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휴가가 중요합니까? 평생에 한 번인 장례식인데 그것도 사촌의 팔촌도 아니고 와이프의 오빠의 마누라입니다. 그럼 남편분이 죽을 때 님 친정에서 아무도 안 와도 되겠네요? 그냥 휴가 가도 되겠어요. 완전 남편분 어디 가면 돌팔매질 당합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어떤 게 중요하며 어떤 게 도리인지 정도는 알지 않나요? 하긴 부모에게 배운 게 그거밖에 안 되니 어쩌겠습니까? 보고 배운 게 딱 그만큼인데. 남편분 리플 하나하나 다 읽어보세요. 당신 같은 남편이란 사람이 얼마나 개 같은 행동을 하는 건지, 현실과 얼마나 담을 두고 살면, 얼마나 본인 생각만 하면 남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까? 남편분 여동생 있으시댔죠? 님 와이프도 친정 못 가게 하면서 휴가라뇨? 그럴 거면 못 오게 해야죠. 님 여동생은 친정 나들이가 되고 님 와이프는 친정은 구경도 못하고 친정 나들이한 시도 뒤치다거리나 합니까? 그건 친정 어머니가 하는 거지 올케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님 와이프가 죽는다면 님 여동생은 그 장례식장에 오지 않겠네요. 님 여동생에게는 님의 와이프가 올케니까요. 뭐 이리 배워먹지 못한 집안이 21세기에도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제가 설령 그런다 해도 저희 부모님께 맞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부모가 가지 말란다고 그 말을 듣는 게 효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을 씨부렁거리면 그건 아니라고 할 정도의 IQ는 가지고 계셔야죠. 보고 있으세요? 와이프분. 그런 남자한테 더 이상 희생하지 마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사람만도 못한 사람하고 살려면 얼마나 님의 속이 문드러지겠습니까? 정말 와이프분이 존경스럽고 대단하네요. 8번 댓글.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가끔 톡을 보면서 시댁에 대해 욕하고 이에 동조하는 많은 글들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들의 편협된 시각에 혀를 차기도 하는 보통 한국 남자이자 가장입니다. 또한 살면서 있을 수 있는 크지 않은 일들에 대해 거품을 물고 남편 욕을 하고 이에 대해 겁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혼하라고 나대는 리플들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느끼는 보통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에 생애 첫 톡 댓글을 달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이혼해라 마라 이야기할 처지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남자의 의견을 묻는 글이기에 대답코자 합니다. 만약 이 글이 사실이라면 댓글을 같이 보고 있다니 사실이겠지요. 남편분은 남녀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동조자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은 기본적으로 존중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는 누구도 남편분이 아내분을 여자로서 아내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물을 생각이 드셨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0년이 넘게 살아왔으니 나름 같이 살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니 헤어져라 이혼해라 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으나 이번 일은 남편분이 아주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이번 일은 남편분이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은 일입니다. 무릎 꿇고 비세요. 남자의 의견을 물으셨지요? 개새끼란 소리를 들으셔도 할 말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세요.